네, 이강민의 잡지사 11호로 8번째 페이지 스포츠 랩소디 칼럼 쓰고 계시는 열정의 헤비 토커 이닥 이정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랩소디의 이정우입니다. 예, 네. 오늘 역시 에너지 드링크 2컵을 장전해 놓고 모터에 시동 걸고 계십니다. 기대가 되고요. 오늘 이닥께서 어떤 얘기 해주실 예정인가요? 예, 오늘은 지금 편집장님이 미리 예고하셨지만 그 육상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모든 스포츠의 기본은 육상입니다. 사실 육상은 인류의 고대 예전에 수렵 시대부터 생존 수단이었거든요. 그 당시엔 스포츠가 아니라 이제 육상이 그 당시엔 생존 수단이었었는데요. 사냥감을 쫓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적이나 특히 맹수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달리기를 또 잘해야 됐었죠. 그렇죠. 네. 또 달리기 외에도 생존 수단으로 점프도 높이뛰기. 높이뛰기나 점프도 잘했어야 됐고 넓이뛰기 같은 것도요. 네. 또 사냥 같은 것을 잘하려고 하면요. 아무래도 던지기, 창 던지기, 투창, 투포환 던지기 또 이런 걸 잘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수단인 달리기, 점프하기, 높이뛰기, 던지기 등이 스포츠화된 것이 육상이거든요. 가장 원초적인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육상은 트랙 경기, 필드 경기, 도로 경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도로 경기는 뭐 경보나 마라톤이 도로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육상은 세부 종목이 꽤 많은데요. 올림픽 같은 경우도 수영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메달이 걸려있는 종목이 또 육상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도쿄올림픽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도쿄올림픽에서 육상이 48개의 금메달이 걸렸고요. 수영 같은 경우는 수영이 약간 좀 종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빙하고요. 그다음에 워터폴로, 수구 같은 거하고 더군다나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까지 합치면요. 수영이 49개. 하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수영이 49개, 육상이 48개였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많은 육상 종목 중에서도 정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프린터를 가리는 100m 달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매력적이에요. 네. 혹시 편집장님은 100m 달리기 잘 하시나요? 저 뭐 지금은 뭐 살이 쪄서 예전에 학창 시절에 늘지만 학창 시절에 제가 시간 그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반에서 한 5, 6등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상당히 기록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14초 때 나왔을까요? 14초 때요? 네.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한 5, 6등 정도였습니다. 근데 5, 6등 정도면 제 생각은 한 13초 때 나왔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들이 13초가 보통 나오나요? 아니, 잘 뛰는 친구들은 그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감이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닥은요? 네, 저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저도 한 14초 때 뛴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궁금하신 분이 이런 점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신이 운동신경이 있나 없나. 자, 그런 분들 100m 달리기 한번 해보세요. 100m 달리기 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7시 반이 넘었는데 100m 달리기 해봅시다. 네, 100m 달리기가 기록이 좋으면요. 운동신경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100m 달리기 기록이 좋으신 분들이요. 보통 다른 운동도 대략 다 잘하십니다. 사실 운동신경이나 스피드는 타고나는 거거든요. 보통 일반인들이 훈련 받으면 13초 때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2초 때부터는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따라서 운동신경이 특별하게 없는 분들이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코치님을 모시고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m 달리기를 11초나 12초 때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12초도 정말 어려운 기록이구나, 일반인한테. 그렇죠. 일반인은 거의 힘들다고 그러니까 특별하게 운동신경이 없으신 분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12초 때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운동신경을 파악하고 싶으면 100m를 달려보라는 이닥의 말이었습니다. 보통 이제 달리기나 걷기를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데 단거리 달리기는 무산소 운동에 해당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 산소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산소를 활용하지 않고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내야 되는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보통 100% 완전한 무산소 운동이나 100% 완전한 유산소 운동은 없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운동에서 무산소하고 유산소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무산소 운동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정말 강한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한다고 하고요. 따라서 100m 달리기도요. 무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점프하기, 그러니까 넓이뛰기나 높이뛰기, 아니면 던지기, 원반이나 창, 투포환 던지기 등 단기간에
큰 힘을 발휘하는 운동들이 이제 무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무산소 운동은요, 예, 웨이트 트레이닝이 되겠습니다. 쇠질. 네. 쇠질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이제 100m 달리기는 무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100m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력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단거리 달리기 선수들, 특히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의 몸을 보면 정말로 정말로 장난이 아니죠, 몸들이요. 네, 뭐 근육이 정말 많습니다. 다른 종족처럼 느껴질 정도로. 네네. 저와는 많이 다른데요. 근데 우리 축구 같은 경우도 달리기와 뭐 떼어놓을 수 없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아, 맞습니다. 네. 축구 선수들 주력도 되게 빠르잖아요. 축구 선수들이 보통 12초 중반에서 후반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빨리 달리는 선수들은 이제 차두리 선수 같은 경우는 11초 초반까지도, 그리고 차두리 아버님인 차범근 선수도 예전에 전성기 때는 한 11초 한 3, 4 정도까지도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아쉬운 게 차두리 선수가 애초부터 육상 선수를 했으면 신기록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보면서 그분이 했었거든요. 정말 그 하드웨어는 정말 엄청나신 분이거든요. 허벅지가 팍 갖춰져 있잖아요. 네. 저는 근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차두리 선수가 처음서부터 한번 그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를 했었으면 더 빛을 발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측면 수비수로 바꾸고 나중에 수비수로 바꾸지 빛을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약간 해보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치달이다 그래서 치고 달리기가 또 유명한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기록이 정확하게 손흥민 선수한테 그때 물어본 제가 인터뷰를 봤더니 자신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면서 11초 후반에서 12초 정도 나온다고 손흥민 선수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 사실 근데 100m 달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단거리를 많이 뛰고 특히 순간 스피드가 중요한 게 또 축구거든요. 비축해 놨다가 필요할 때 팍.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 벌리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상을 탄 그 볼이요. 70m 이상을 드리블하면서 질주할 때 그 당시에 최고 속도가 시속 33km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순간 최고 속도가 시속 33km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를 100m로 환산하면요 10초 7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속도로 계속 100m를 뛰면요. 이거 순간 속도이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육상 선수급 스피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웨일즈의 유명한 축구 스타 가레스 베일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순간 최고 속도가 시속 36.9km까지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진짜. 그에 비해서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순간 최고 속도가 시속 44km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다르긴 다르네. 그러니까 베일도 엄청 빠른데 확연히 차이가 나네. 여러분이 그 자동차를 몰아보시면 시속 40km가 어떻다는 거를 실감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사인 볼트는 순간 가장 빠를 때 시속 43km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신체적인 조건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축구 말고도 사실 야구도 달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구도 달리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렇죠. 야구는 이제 포지션에 따라 다르지만 또 이제 주력을 필요로 하는 선수들은 엄청 강점이 되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주력이 늦은 선수들은 2루에서 어떤 선수는 안타 쳤는데 홈까지 들어오는데 어떤 선수는 안타 쳤는데 3루에서 멈춘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력도 야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야구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야구가 올해 40주년 되지 않았습니까? 프로야구가요. 그 초반에 80년대 초반에 프로야구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체계화되지가 않았었어요. 많은 룰도 그렇고요. 많은 것들이 이제 정형화되지가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단거리 선수를 스카우트해가지고 대주자로 써서 도루를 시키자. 계속 도루. 도루만 시키자. 홈스트릿까지. 단거리 선수 일단 달리는 빠르니까요. 그때 이제 포수의 뭐 도루 저지 이런 건 엄청난 훈련과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실제로 그 롯데 자이언츠에서 고위층에서 이 생각을 해가지고 83년도에 그 서말구 선수다 그래가지고요. 서말구 선수가 70년대 우리나라 단거리를 대표하는 선수였다고 합니다. 유명한 선수죠. 서말구 선수를 83년도에 코치 겸 선수로. 정말요? 실제로 스카웃을 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에서? 롯데 자이언츠요. 87년도까지 이분이 코치 겸 선수였었는데 대주자로 투입이 되고 실제로 이분이 경기는 한 번도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이분이 달리기는 잘하시지만 도루가 달리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루를 잘하려고 하면요. 사인도 훔칠 줄 알아야 되고 투수의 폼도 좀 훔칠 줄 알아야 되고 야구 센스가 있어야 되니까. 야구 센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굳이 100m 달리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좀
재밌는 에피소드 서말구 있었다고 선수 하고요. 엄청 유명. 한때 우리 기록 네. 보유자 아니에요? 맞아요. 70년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선수가 야구판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육상이 이제 거의 이제 은퇴할 무렵에 네. 야구판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거 재밌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흔히 야구 선수들 보면 뚱뚱한 선수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은퇴하신 이대호 선수. 이대호 선수는 네. 올해 은퇴하셨지만 네. 최준석 선수가 몇 년 전에 은퇴하셨었죠. 더 체격이 좋죠. 네, 예. 이대호 선수도 그렇고 올해 또 기아에서 은퇴하신 나지완 선수도 보면 사실 몸이 좀 뚱뚱한 편입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그분들 느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많은 팬들이 막 보면서 야 내가 쟤보다 빨리 뛸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도 사실 막 이렇게 올라옵니다. 인터넷 그쵸. 댓글창에는요. 네.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분들이 절대 느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이 느리다는 얘기가 네. 선수들하고 비교했을 때 느리다는 얘기지 일반인들하고 비교하면요 그분들은 엄청 빨리 뛰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최준석 선수랑 달리기 하면 집니까? 최준석 선수가 은퇴한 후에 몸무게가 150kg까지 늘어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2020년도에 예. 뭐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 찍으신 게 있더라고요. 150kg가 된 상황에서 네.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현역이었으면 더 빨랐겠죠. 더 빨랐죠. 몸도 더 예, 이제 더 그렇죠. 날씬했을 테고요. 예. 홈에서 1루까지 뛰는데 몇 초 걸리는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일반인 치고는 굉장히 빠른 선수가 일반 치고는 굉장히 빠른 일반인이죠. 네. 그 사람보다도 최준석 선수가 더 빨리 뛰었다고 아 진짜요? 합니다. 네. 와. 그러니까 일반인 치고는 상당히 빠른 사람이 네. 4초 얼마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최준석 씨는 15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빨리 뛰었다고 합니다. 선수는 선수네요. 네, 그래서 역시 네. 선수들은 정말 선수고요. 네. 선수들이 뛰는 건 정말 일반인들하고 비교한다는 건 약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또 이런 또 야구를 섞어서 또 달리기 얘기를 엮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그 100m를 또 달리기 잘하려고 네, 하면 네. 또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그래서 올림픽 등에서 그 100m 달리기 결승전에 나온 선수들을 보면요. 네. 사실 대부분이 다 흑인 선수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뭐 결승에서 백인 선수는 좀처럼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흑인 선수들이 네. 입김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 특히 100m 달리기인데요. 네. 혹시 그 편집장님은 네. 흑인 선수 말고 100m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인종이 어느 인종일 거라고 혹시 생각이 인종이? 드시는지요? 네. 흑인을 제외한 글쎄 뭐 어느 정도 세분화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뭐 백인 아닐까요? 네, 저도 당연히 흑인 네. 다음으로는 백인 선수들이 달리기를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10초 이내 기록으로요. 네. 그 제한을 둬서 우리가 기록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9초대로 뛴 선수들만을 보면요. 네.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그 비흑인계 중에서는요. 네. 동북아시아 선수들이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중국. 네, 중국하고 일본 선수들이요. 중국, 일본. 그래서 이제 10초 안으로 들어온 선수들만 이제 따져봤을 때는요. 예. 순수 동북아시아 선수들이요. 혼혈 선수들 말고요. 예. 중국에 2분이 9초대를 뛰셨고요. 네. 일본에는 3분이 9초대를 뛰셨다고 일본도 합니다. 9초대 들어왔구나. 네, 근데 그 5명이 이렇게 9초대를 뛰셨는데 네 분은 9초 95, 9초 97 정도의 기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9초에 거의 이제 끄트머리에 거의 턱걸이 하듯이 들어왔는데요. 중국의 수빙텐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수빙텐. 네, 중국의 수빙텐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네, 저희가 유튜브에 네. 사진도 같이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네, 2020년 도쿄올림픽 때 메달을 땄나 보네요. 지금 국기를 들고 행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저분이 2020년 도쿄올림픽 준결승전에서 9초 83이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야. 엄청난 기록이죠. 네. 네, 9초 83은 역대 비흑인계 선수 중에서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비흑인계 통틀어서. 비흑인계 와. 통틀어서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5분이 동북아시아 선수가 9초대를 뛰었고요. 참고로 백인 선수 중에서는 9초대 뛴 선수가 4분밖에 안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4명밖에 안 돼요. 4분밖에 안 계신데 그분들도 다 9초 9대입니다. 예. 9초 92, 9초 97, 9초 97, 9초 99. 네. 4분밖에 안 계시고요.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2020 도쿄올림픽 때 네. 우사인 볼트가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은퇴하셨기 네, 때문에요. 그쵸. 근데 그 당시에 이탈리아 선수가 우승을 했거든요. 이탈리아 그래요?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그때 9초 80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그 선수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네. 근데 그 선수는 이탈리아 선수인데 흑인 혼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수는 혼혈이기 때문에 제외한 걸로 하면요. 예, 수빙텐 선수가 9초 83 기록이 비흑인계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백인도 9초대 찍은 선수가 몇 명 없는 걸 보면 네. 9초대라는 이 기록은 엄청난 것 네, 같아요. 엄청난 기록이죠. 네. 그러니까 재능을 갖추고도
엄청난 노력이 동반돼야지 나올 수 있는 게 9초대 기록이라고 합니다. 보통 9초대 기록이 나오면 메달권에 진입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한국 기록 같은 경우는 김구경 선수가 2017년도 5년 전이네요. 10초 07. 이 한국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직 못 들어갔어요. 네, 아직은 9초대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비공식적으로는 9초대를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비공식적으로는? 뭐 훈련하거나 그러실 때 비공식적으로 9초대를 뛴 적은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9초대가 없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육상대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경기가 또 100m고요. 그렇죠. 100m 달리기가 그만큼 또 인기도 가장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육상 종목과는 달리 100m 달리기를 압도적으로 잘하면요. 네. 정말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케이스가 왕왕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 그런 선수들에게는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뭐 이런 수식어가 붙곤 하는데 대표적으로 예전에 미국의 칼 루이스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자메이카 우사인 볼트 은퇴했습니다만 좀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017년에 볼트가 그 은퇴 선언을 했을 때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앞으로 100m 종목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굉장히 걱정을 했다 그래요. 그렇죠. 아무래도 볼트 선수가 워낙 그 스타성이 너무나 강한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많이 했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네. 100m 달리기 같은 경우는 경기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시간당 중계권료와 광고료도 가장 비싸다고 하고요. 보통 입장권도 국제대회에서는 100m 달리기 결승전이 들어간 시간대가 입장권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예. 참고로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2012년도 런던 올림픽 당시에 남자 100m 결승전이 들어간 일반석 입장권이요. 네네. 1,300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50만 원 정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일반석이요. 특석도 아니고. 야, 그때 런던에 계실 때 아닌가요? 있었죠. 네. 꿈도 못 꾸셨나요? 네, 꿈도 못 꿨습니다. 네, 꿈도 못 꿨습니다. 150만 원. 네. 와, 비싸네요. 근데 아마 그것도 돈 있어도 못 샀을 거예요. 안표가 붙어가지고. 그렇죠. 예, 그냥 뭐 콘서트 순식간에 동나듯이 네, 아마 끝났을 맞습니다. 겁니다. 예. 네. 2011년도에 그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대구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구에서 열렸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육상이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서양 국가들은 사실 육상이 인기가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아쉽게도 우리나라 인기가 많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 당시 대구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100m 결승전만은 안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사인 볼트 보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100m 결승전이라는 그 상징성도 있었지만 아마도 우사인 볼트 때문에 안표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다들 많이 예상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대구 스타디움 앞에 가면 우사인 볼트 동상 엄청 크게 서 있어요. 아, 동상이 있나요? 이러고 있는 거. 아, 그 번개. 네, 세레모니하고. 네, 알겠습니다. 당시 볼트가 아쉽게도 부정 출발로 그때 실격을 당하셨죠. 아, 볼트가 그랬나요? 네, 대구에서? 100m 결승전에서요. 당시 부정 출발로 실격을 당하셨습니다. 예. 네, 2010년부터 룰이 개정이 돼가지고 한 번만 부정 출발을 해도 해당 선수가 바로 실격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2010년도에. 2011년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볼트 선수가 조금 빨리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게 적용이 됐군요. 그게 적용이 돼서 그냥 그때 안표까지 구해서 본 사람들 좀 김 빠졌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사실 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볼트 같은 선수가 슈퍼스타인데 저런 식으로 떨어져 나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했다고 하고 또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배팅을 내기 돈을 걸으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문제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우사인 볼트의 100m 세계 신기록은 언제 세워진 거죠? 100m 세계 신기록이 우사인 볼트 씨가 세운 게 2009년도 베를린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세운 9초 58이라고 하더라고요. 9초 58이요. 네.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록이고. 그렇습니다. 올림픽 신기록은 볼트가 2012년도 런던에서 세운 9초 63입니다고 합니다. 9초 63이요. 9초 63. 그 150만 원 주고 런던 올림픽 간 사람들은 그래도 올림픽 신기록을 했네요. 그렇죠. 9초 63을 보셨죠. 네. 그 기록이 언제쯤 또 깨질 수 있을까? 제 생각에 뭐 당분간은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여자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편집장님은 여자 선수들 기록은 얼마쯤 나오실 거라고 예상하세요? 혹시? 오늘 저한테 역질문을 많이 하시네. 여자 선수들 사실 좀 스포트라이트를 남자 선수에 비해서는 좀 덜 받아서 한 11초 대? 일반인 여자분들은요. 17초나 18초 대 뛰면 빠른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인들이요. 그런데 여자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세계 신기록이 34년 전에 나와서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34년 전 기록이 전에 유효합니까? 네. 와. 네, 그 1988년도 서울 올림픽에 대비해서 미국에서 이제 대표 선발전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라는 선수가 기록한 10초 49입니다. 10초 49. 10초 49. 와.
10초 49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요즘 남자 선수들도 이거 못 낼 때 있거든요. 가끔가다. 우리나라 남자 신기록 선수랑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남자 선수들도 이것보다 못 뛸 때 많습니다. 그렇죠. 10초 49면. 네, 10초 49의 기록이 34년 전에 나온 기록입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조인호 선수가 대표 선발전 때 10초 49를 기록을 했고요. 네. 88 올림픽 결승전에서 10초 54를 뛰었어요. 아, 올림픽에서는? 네, 올림픽 결승전에서 10초 54로 1등을 하셨는데 네네. 2등하고 3등한 분들이 10초 8대예요. 아, 10초 54와 10초 8의 차이니까. 그러니까 0.3초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2, 3등하고요. 네, 최고의 그 승부 세계에서는 엄청난 차이인 거죠. 100m에서 0.3초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우승을 하신 거죠. 예. 올림픽에서도요. 아쉽게도 그 당시에 육상 100m 같은 경우는 뒷바람이 어느 일정 이상 불면 기록이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일정 이상 불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인정은 안 됐지만 네, 당연히 압도적으로 금메달은 그 당시에 따셨습니다. 예. 서울에서 200m도 금메달 땄습니까? 200m도 21초 34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셨다고 하고요. 조인호가. 네. 그래서 조인호가 88년도에 기록한 100m 기록과 200m 기록이 지금까지 34년 동안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야, 34년 동안. 네, 34년 동안 엄청난 건데. 네. 또 조인호는 그 당시에 400m 계주도 우승을 하셨어요. 서울에서요? 네, 서울에서요. 그리고 1600m 계주도 뛰셨는데 그때는 아쉽게도 준우승하셨다고 합니다. 준우승. 그럼 메달을 금메달 3개, 은메달 하나. 한 대회에서? 한 대회에서요. 야, 주인공이었네요. 주인공이었죠. 그 당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특히 조인호 선수가 그 달리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패션이 화려했어요. 패션이 화려했다. 굉장히 패션이 화려해서요. 달리는 패션 모델이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네일 아트도요. 네일 아트도 엄청난 또. 저희가 지금 유튜브에 사진을 띄워드렸는데요. 조인호 선수가 진짜 손톱이 장난이 아니죠. 길게 길렀고 또 네일 아트도 화려하게 했네요. 화려하게 했고요. 화장도 화려하게 하셨고요. 그러네요. 머리도 기르셨고요. 옷차림도 많이 튀셨습니다. 시선을 즐기는 듯한 느낌이 사진에서도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서울 올림픽 때라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한번 오랜만에 또 유튜브로 이 조인호 선수의 1988년 서울 올림픽 100m 결승 장면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피스 조인호 669번 선수. 저기 잠실 주경기장입니다. 그러네요. 출발했습니다. 지금 선수 8명 선수가 100m 결승전에서 조인호가 갑자기 치고 나오네. 중후반부터 압도적으로 치고 나오죠. 한 7초대 구간에서 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2, 3등하고 0.3초 이상이 벌어졌습니다. 저 당시에요. 간격이 많이 나네요. 당시 그 조인호 선수가 세운 기록이 너무나 압도적이에요. 네, 조인호 선수가 이제 저 당시 세운 기록은 올림픽 신기록 인정을 못 받았지만 10초 6일이라는 또 올림픽 기록을 세운 적이 있거든요. 조인호 선수가 세운 10초 6일도요. 작년에 깨졌어요. 그러니까 33년 만에 올림픽 신기록은 깨졌습니다. 세계 신기록은 아직 안 깨졌는데 10초 6일이 작년에 0.01초 차이로 33년 만에 깨졌습니다. 네. 엄청난 선수네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 88년대 특히 세운 100m하고 200m 정말 불멸의 기록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조인호 선수가 사실 도핑 테스트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도핑을. 네, 근데 도핑 테스트에 걸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요. 이분이 38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돌아가셨구나. 네. 그 심장혈관으로 38살에 갑자기 요절하셨는데요. 근데 그 당시 부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물에 대한 복용 증거는 또 없었다고 합니다. 부검을 해봤는데요. 약간 약물 의심하는 사람들이 좀 부검을 했구나. 근데 당시 그 조인호 선수가 현역일 때 당시 경쟁하던 많은 선수들이 또 조인호를 좀 약을 한다 그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수군대는 경향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요? 또 약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또 증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조인호 선수가 제가 화려한 패션으로 유명하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분이 사실 긴 손톱을 하고 있고요. 짙고 화려한 화장을 하고 있거든요. 머리도 길입니다. 또 튀는 패션으로 경기를 하는데 사실 이러한 패션이 단거리 선수한테 경기력에 사실 도움을 주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육상 선수들은 꾸미지도 않고 머리도 그냥 하나로 묶고 아무래도 주행에 방해될 요소를 조인호 선수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튀는 패션을 왜 했는가? 그것을 약간 좀 이게 좀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혹시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로 인한 몸의 변화를 감추기 위해서 화장도 진하게 했고 뭐 그렇게 화려한 패션도 했고 손톱도 기르고 그러지 않았는가?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테로이드 투여로 몸이 변할 수가 수염이 있거든요. 좀 거뭇거뭇하게 수염이 좀 날 수도 있으면 거기에 화장으로서 이제 진하게 화장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가린다든지 그런 식으로요. 그런 꼬리표가 있었네요. 네, 압도적인 기록의 소유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분이 1988년도 서울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은퇴하셨어요. 은퇴를 빨리 했구나. 이분이 1959년생이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1988년도 은퇴를 하셨으니까요. 30살이 되기 전에 29살 때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도 되게 좀 빨리 하신 편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도핑에 걸릴까 두려워서 네. 은퇴도 빨리 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또 꼭 그렇게만 볼 수만 없는 게요. 네. 볼트 선수 같은 경우는 86년생이거든요. 네네. 근데 2017년도 은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1살 때 볼트도 은퇴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볼트도 네. 조윤호보다 약간 늦게 은퇴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 물론 당시에도 조윤호가 약물 복용자라는 소문이 많아가지고 약물 검사를 엄격하게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떠한 증거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확실한 증거는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몰라요. 없어요.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데 약물을 안 썼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믿기에는 기록이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34년 동안 불멸의 기록이니까요. 또 당시 혹시 도핑 기술로는 잡을 수 없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덜 발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 도핑 기술이요. 네. 당시 도핑 기술로 잡을 수 없는 정말 고급 약을 쓴 거 아니냐. 네. 또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거 사실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기록이었다. 네, 너무 기록이 겁니다. 좋았거든요. 예. 가끔씩 근데 이렇게 약물 이슈 때문에 네. 좀 좋은 기록이 퇴색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비슷하게 일찍 은퇴한 우사인 볼트 같은 경우는 도핑 이슈는 없었죠? 예. 그 세계에서 100m 기록이 가장 좋은 선수 8명을 꼽으면요. 네. 우사인 볼트가 이제 1등이신데 왜냐하면 세계 신기록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그 8명 중에서 다 이제 검사를 했죠. 검사를 다 했는데 도핑 검사에 안 걸리신 분이 우사인 볼트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2등서부터 8등까지는요. 다 한 번씩은 걸렸어요? 다 걸렸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다들 뭐 못했구나. 징계를 받고 출장 정지를 받고 그랬었는데 네. 우사인 볼트만 유일하게 한 번도 도핑 검사에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킹사인 볼트. 네, 우사인 볼트도 이제 전성기 때 압도적이었는데요. 네, 그럼요. 예, 다른 선수들은 사실 100m 들어올 때 사실 죽으라고 들어오거든요. 그쵸, 죽으라고 들어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00m 결승선을 들어올 때도 네. 설렁설렁 들어오거나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세레모니를 하면서 들어오는 맞아, 케이스가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남겨둔 거 아니냐. 한 번 네. 더 깨려고 쪼개서 깨려고 일부러 대충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그래서 있었고. 예, 우사인 볼트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등장해서 이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네. 그 당시 결승전 그 중계를 보면요. 네. 들어올 때 약간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쇼킹을 받았어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그때 영상을 한번 보고 가자고요. 네네네. 예, 우사인 볼트가 등장을 했고 여유만만합니다. 네. 크라우치 스타트를 했고 우사인 볼트가 가다가 옆에 선수가 더 빠른가 했지만 예, 중후반에 역시 한 튀어나오죠. 6초 때 이후부터는 우사인 볼트 압도적입니다. 저 여유 있게 들어오는 거 보세요. 옆에 쳐다보면서 올림픽인데 예, 올림픽 결승전인데 저렇게 올림픽인데 들어옵니다. 상체가 뒤로 젖혀져 예. 있어. 그래서 와. 많은 분들이 예. 저 당시에 쇼크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다른 선수들은 막 긴장한 표정이 역력한데 우사인 볼트는 굉장히 천진난만하게 즐기면서 일단 경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보통 단거리 선수들이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꺽다리 선수가 한 명이 또 나왔습니다. 이 선수는 중후반에 치고 나오면서 정말 압도적으로 1등을 했는데 들어올 때 너무나 여유 있게 들어온 거예요. 보통 100m 그렇게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떤 선수들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으신 분이 여러 명 많았다고 맞아요. 그 당시에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우사인 볼트가 9초 58이라는 100m 신기록을 세웠고요. 역대 기록을 살펴보면요. 9초 58에서부터 9초 72까지 딱 8번이 나왔다고 하네요. 9초 58에서부터 9초 7위까지 딱 8번이 나왔는데 네네. 8번 중에서 우사인 볼트가 4번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등, 2등, 3등 역대 1, 2, 3위 기록이 다 우사인 볼트가 갖고 있고요. 네. 네. 그만큼 이제 우사인 볼트가 기록이 너무 좋았으니까 볼트도 그래서- 의심을 많이 샀을 것 그래서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도핑 하시는 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정말 별의별 검사를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봤는데 네, 정말 별의별 검사를 다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약물도 검출이 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예. 네. 자, 그래서 그의 올림픽 기록을 살펴보면요.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100m, 200m에서 우승을 했고요. 2012년도 런던에서 100m, 200m, 400m 계주. 2016년도 리오에서 똑같이 3관왕을 또 하셨는데요. 사실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요. 네. 400m 계주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아, 예. 그런데 그 후에 나중에 네. 개주는 4명이 뛰는 거잖아요. 그럼요. 팀 구성원 1명이 도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이 박탈당했다고 합니다. 3관왕일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3관왕일 수 있었는데 2008년도에도. 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가 도핑에 걸린 게 아니라 네, 팀 동료가 도핑에 걸리는 바람에 금메달이 그때 박탈당해서 아쉽게도 금메달 9개 타실 수 있었는데 네. 금메달 8개로 올림픽은 마감을 하셨는데 네. 재미있는 것은 은메달하고 동메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금메달 아니면 무조건 금메달. 취급 안 한다. 네. 예, 최고의 선수입니다. 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는요 금메달 11개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장 신체 조건이 좋아야 그 10초 승부에서 1등할 수 있는 요 단거리 육상에서 네네. 3번의 올림픽에 걸쳐서 다관왕을 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 아닌가 싶고. 엄청난 정말 네.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네. 볼트에게 뭐 게으른 천재라는 별명이 좀 항상 뒤따랐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죠? 우사인 볼트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 몸 관리를 상대적으로 좀 덜 신경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아까도 우리가 화면을 잠깐 봤지만 네. 단거리 선수들 보면요. 공기의 저항을 최대한 조금 받기 위해서 최신식의 몸에 쫙 달라붙는 그런 유니폼을 입거든요. 네네. 근데 볼트는 그렇게 몸에 딱 달라붙는 유니폼의 그 느낌이 되게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펄럭 있는 옷을 입고 펄럭펄럭. 네, 펄럭펄럭하면서 뛰셨거든요. 예. 근데 볼트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나라 선수들은 다들 그 꽉 끼는 특히 미국 선수들 보면요. 꽉 끼는 옷을 입고 뛰는데 자마이카 선수들은 다들 펄럭펄럭하는 옷을 입고 많이 뛰시더라고요. 약간 고나라 선수들이 볼트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볼트 선수 같은 경우 식단 관리도 별로 안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 정크푸드,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치킨 너겟을 그렇게 좋아하신대요. 특히 맥너겟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한창 합니다. 현역인 선수들을 잘 안 먹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맥너겟을 그렇게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근데 이분도 나이가 들으시면서 30대 네. 가까워지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체력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2014년도에 채식주의자로 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동시대 경쟁했던 선수들은 얼마나 네. 보면서 허탈했겠습니까? 역대급 재능입니다. 역대급 재능이었습니다, 정말. 그리고 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볼트는 네. 그 키가 엄청 크잖아요. 195cm라고 하는데 네네. 사실 단거리 육상은 키가 너무 크면 불리할 것도 같은데 네. 볼트는 어떻게 이렇게 잘 뜁니까? 사실 비교적 단신인 180 정도에서 이제 180 내외의 선수들이 많이 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편집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볼트가 195cm였고요. 그리고 발 사이즈가 310이었다고 합니다. 310mm인데요. 네. 물론 다리도 굉장히 길으셨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다리가 길면 레이싱 초반에 가속도 붙이기에 불리하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 키가 크면 또 공기저항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스타트가 단거리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요. 그런데 장신이라서 다른 선수보다 스타트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볼트 선수가 스타트는 다른 선수보다 꼭 느려요. 예, 보통 볼트 선수는 스타트 보통 안 좋거든요. 네. 근데 볼트 선수 같은 경우는 자기가 늦은 스타트를 갖고 있다는 단점을 알고 있는데 네.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고 네. 어차피 그거는 못 고치니까 그렇죠. 자신이 잘하는 것에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잘하는 게 뭐죠? 자신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긴 다리가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긴 다리를 이용해서 빠르게 넓은 복폭으로 성큼성큼 뛰는 그런 주폭을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걸음을 뛸 때 넓게. 네. 그래서 볼트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다리가 길고 키도 크다 보니까 큰 보폭이 있는데요. 그 볼트 선수의 그 라이벌이었던 뭐 요한 브레이크나 타이슨 게이 같은 선수들을 보면 100m 달리는데 보통 44걸음에서 46걸음 정도에 달린다고 하는데요. 네네. 볼트 선수는 41걸음이면요. 41걸음이면 충분히 100m를 달렸다고 합니다. 야, 차이가 네, 큰 복폭의 차이로 성큼성큼 뛰면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트가 극복을 했군요. 네, 그러니까 볼트는 자신의 단점에 갇힌 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단점은 고칠 수가 없거든요. 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은 생각하지가 않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볼트는 선천적으로 약간 그 척추층 만증이라고 해가지고요. 달릴 때 골반이 상하로 많이 흔들려서 스프린터한테는 또 불리한 요소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측만증이 있었구나. 네, 그래서 햄스트링 부상도 자주 당하셨다고 하는데요. 또 볼트 같은 경우는 허리 골반하고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코어 운동을 통해서 단점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긴 다리의 장점을 살렸고요. 네. 볼트가 또 유명한 말들을 어록을 또 여러 개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볼트의 어록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인상 깊어서 갖고 온 어록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걱정은 아무 소용이 없다. 열심히 훈련하고 뛰어다니며 최선을 다한다면 저절로 해결된다라는 명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많거나 혹은 자신의 단점에 얽매여서 사실 뭐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저도 사실 좀 걱정이 많은 성격이에요. 저도 사실 걱정이 좀 많은 성격인데 매주 사실... 본인 영상 조회수 보면서 예, 전전긍긍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조회수 좀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요. 예. 네, 그래서 걱정만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네. 걱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의 말처럼 걱정을 일단 접고요. 네,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참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 자기계발서 느낌으로. 예. 네. 이런 거 보면 볼트가 게으른 천재다라는 그 별명은 오히려 너무 압도적이어서 생긴 좀 오해 섞인 별명이 아닌가. 그럴 수 있을 이런 것 생각도 같아요. 좀 네. 해볼 수 있을 그분이 것 너무 같아요. 잘했기 때문에 너무 네. 여유 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오해도 분명히 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제 클로징 멘트 할 건데 진짜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예, 오늘 네. 깔끔하게. 네. 육상 100m 달리기 또 그에 얽힌 재밌는 얘기 이닥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